지난주 적립식 투자 프로젝트 영상에서는 S&P 500의 일일 변동성을 통해 급락을 확인한 뒤 하루에 1% 하락, 2% 하락, 3% 하락을 이용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buy the dip, 즉 단기 하락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것이 매일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에 비해 얼마나 더 좋은지 알아보고 저의 적립식 투자 프로젝트 37주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uy the dip, 급락한 구간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이 구간을 정의합니다. 특히 미국의 스마트 머니들과 트레이더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S&P 500 데이터를 1950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종가가 50일 이동평균선 이하인 구간은 전체 거래일의 35%에 해당하며 이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구간이 추세가 없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립식 투자와 급락 매수를 비교하기 위해 적립식 투자는 매일 5만원씩 투자하고 급락 매수는 그 베팅 사이즈의 3배인 15만원을 급락 구간 종가에서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투자 금액이 비슷해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락 구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급락이 시작되는 달은 4월에 가장 도드라지는데 이는 미국에서 세금 정산을 4월 중순에 진행하기 위해 큰손들과 스마트 머니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은 미국인의 휴가 시즌과 겹쳐 주식이 또다시 급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9월은 전통적으로 주식이 가장 안 좋은 달로 여겨집니다.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 사이클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월, 7월, 9월에 급락이 시작되고 그 다음 달인 5월과 10월에 많은 매수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급락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급락이 지속된 기간은 최대 133일이며 대부분 47일 안에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33일 동안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면 그 이후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하락을 버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평균적으로 46.9일 간격으로 급락이 반복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랜 미국 주식 역사 속에서 S&P 500은 2001년 6월부터 2001년 10월 25일까지 총 133일 동안 급락 구간을 유지하며 하락을 지속했고 그 이후 기술적 반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긴 급락 구간은 2002년 4월 17일부터 2002년 8월 19일까지 총 124일 동안 지속된 급락 구간이었습니다. 역시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지만 그 뒤에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3년에는 대상승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급락 기간에 매수를 진행했다면 기술적 반등이 오고 그 뒤에 다시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급락 구간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급락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했으니 우리는 급락 구간을 종가가 50일 이동평균선보다 하회하는 구간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구간은 전체 거래일의 35% 정도이니 이 구간에서는 매일 매수하는 금액보다 3배 더 많이 투자해서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백테스트는 최근 데이터만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급락과 급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대부분 비슷한 트렌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락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하거나 매일 매수를 1년 동안 진행했을 때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첫 거래일에 매년 매수를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수익률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1년 코로나 이후 중소형주가 상승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급락 시 매수를 진행한 전략이 매일 매수하는 전략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가만히 있는 전략이 사실상 2020년과 2022년처럼 조정이 있는 해에는 수익률이 가장 낮았지만 그렇지 않은 해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 백테스트를 5년간 반복해보면 급락 구간에만 계속해서 3배 더 베팅한 전략이 대부분의 경우 압도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어떤 경우는 12% 이상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0년 동안 급락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진행했던 전략이 거의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급락 시 더 큰 비중으로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우상향하는 미국 S&P 500과 나스닥 중심의 지수 투자에 특히 적용되며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이 전략과 상반되는 비쌀 때 더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체 거래일 중 35%는 종가가 5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급락 구간을 형성합니다. 이는 주식 거래일의 3분의 1에 달하는 날에는 급락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생각보다 많은 거래일들이 급락 구간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락 구간이 왔을 때, 지금은 1년에 35% 이어지는 급락 구간임을 인식하고 지나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락 매수는 매일 매수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지수를 이용해서 노후 투자를 지속하는 분들은 지수에서 급락 구간에 더 큰 비중으로 매수한다면 수익률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상 급락 구간은 최대 133일 동안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그 이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적립식 투자를 진행할 때 지수가 급락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1년에 3분의 1 정도가 급락 구간임을 인식하면 노후 대비 투자를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은 급락 폭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지수 투자에 특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 1단계 노후 준비를 위한 적립식 투자 프로젝트 37주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당금이 한 달에 5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면 저의 두 번째 프로젝트 배당금 투자를 진행해서 배당금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AI와 알고리즘 시그널을 이용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도 저는 나스닥 100 ETF, QQQM, S&P 500 ETF, VOO, 그리고 월배당 ETF, JEPQ를 매일 자동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 ETF QQQM의 37주차 현황은 현재 수익률이 12.36%로 지난주보다 거의 3%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나처럼 나스닥은 어떤 구간에서 급격한 상승을 이루는데 이런 구간을 즐기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고점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면 2월, 3월, 4월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의 지수 근본 투자인 S&P 500 ETF VOO를 이용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1.31% 정도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나스닥보다는 덜 상승했지만 여전히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과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S&P 500은 하락도 상승도 나스닥보다는 약한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 시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스닥과 S&P 500을 계속해서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배당 ETF JEPQ도 나스닥을 추종하는 만큼 거의 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 174주 정도 모은 상태입니다. 2025년 현재 이번 주에는 배당금이 없었고 여전히 한 달에 약 11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 수익률은 이번 주에 크게 상승하여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이 11.51%에 이르렀으며 총 자산은 4,030만 원으로 1억 달성률이 약 40%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별 하락률에 따른 매수 방법을 매일 매수하는 방법과 비교해봤고 이번 주에는 급락 구간 자체를 정의하여 그 구간에 투자하면 매일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저는 이미 개별 트레이딩을 통해 주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적립식 투자 방법을 다르게 해서 복잡성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급락 구간에 처음 진입하여 단기간에 수익률 급등을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급락이 있더라도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이 1년의 반 이상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놔두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대 급락 기간이 133일에 불과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분석을 멀리하시고 AI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 계속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